집중토론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여야 총선 공천 상황 등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여야 공천 작업이 이제 막바지로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을 현재까지 보면 현역 불패 신화가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75%의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거나 또 경선을 이제 보장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부터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텃밭인 영남, 강남에 대한 공천, 그다음에 이제 경선 결과가 이제 주말부터 쏟아져 나오고 또 현역 하위 10% 컷오프 뭐 한 자릿수로 예상됩니다만 이제 통보가 이제 이루어지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근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 공천 진도가 꽤 많이 나가서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경선 진행되는 지역까지 포함하면 조금 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강남에는 2지역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강남에 이제 그 갑구, 울구 예. 2개 있군요. 그 2개는 지금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박진 의원 강남을 해서 빠졌고요. 예. 빠졌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강남 갑이나 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현역을 컷오프할 현역이 지금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강남 병만 남아 있고요, 현역이. 그다음에 서초 갑은 이미 결정이 됐고 서초 을에 현역이 한 분 계시고. 그 2지역밖에 지금 남아 있질 않아요, 현역이. 예. 그다음에 이제 영남. 예. 주로 TK 지역에는 좀 몇 석이 있긴 한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PK, TK 이 영남 지역도 현역 의원들이 대거 지금 경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컷오프될 현역이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질 않아서 그러다 보니 이 공천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현역 물갈이 비율은 예상보다는 훨씬 밑돌 수밖에 없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는 굉장히 절박한 네. 물 가지고 이 공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옆집인 민주당이 워낙에 시끄러워서 조심스럽게 조심조심 조용조용 이렇게 무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게 공천이 마무리됐을 때 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예. 물갈이 비율 이게 조금은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뭐 잡음도 없지만 이제 감동도 없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 또 역시 뭐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뭐 신당들이 이삭줍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또 쌍특검법 재표결을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몸살이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혁신 공천, 이기는 네. 공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윤한 갈등이 아마 공천 즈음에서는 굉장히 크게 폭발할 거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중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할 뿐이지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큰 소리 친 대로 이게 과연 혁신 공천이냐 이기는 공천이냐 아닌 것 같고요. 네. 현역들 웬만하면 다 경선 붙여주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경선하면 대체로 현역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리고 또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금 51곳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그런 얘기도 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갈 곳이 있다. 그렇죠.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낙하산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당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 내지는 뭐 카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하태경 의원 빈자리에 주진우 전 비서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슬쩍슬쩍 조용히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도 윤핵관 중에 소위 처음 불출마했었는데 영남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는 호용호재하는 사람이 또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공정하게 현역 경선 다 시키고 조용히 지나가는 듯 하지만 실제로 챙길 곳은 다 챙기고 있다. 네. 이런 평가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현역을 다 무난하게 지나가게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바대로 29일 날 있을 이 특검법 표결에서 표단속을 위한 이탈표 방지를 위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기는 공천이냐. 그래서 감동도 없고 너무 이렇게 무난하게 조용히 가서 이게 총선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의구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제가 짧게 덧붙이면 아까 앵커도 언급하셨고 우리 김 예.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던 셈이죠. 하나는 이제 특검법 재표결 하고 관련해서 이제 지도부랑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무기가 한 가지. 예. 다른 한 가지는 당 바깥에 이제 개혁신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한테는 이제 무기로 작용했을 거고 당 네. 지도부나 공관위 입장에서는 약간의 핸디캡. 그러니까 혁신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의 이제 핸디캡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의 이제 물갈이 폭이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전체적인 대진표가 짜여지면 이제 그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역대 선거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을 이제 많이 물갈이하면 총선 결과가 뭐 좋았다 이제 이런 그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나오신 김에 저 재표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9일에 야당에서는 재표결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재표결을 하면 예. 제가 상특검법 재표결. 예, 제가 짐작컨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탈표가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부결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전망하시나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생각을 했던 건데 염두에 뒀던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현역들이 크게 이탈할 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한 의원들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원래 예상표보다 오히려 적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재표결을 한다고 하니까 결과도 한번 보기로 하고요. 고양정에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던 김연아 전 의원이 하루 만에 공천 결정이 보류가 됐어요.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비대위에서 추인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재검토 요구하면 공관위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비대위에서 그 이제 홀드를 해놓은 경우이고 이 예. 경우는 사실은 이 국민 눈높이하고도 관련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공관위에서 다시 3분의 2를 가지고 그 의결을 하기는 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이 김연아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저녁에 어제, 보고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그 국민의힘 공천심사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허들이 높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왜 김성태 전 의원 사면 복권까지 된 김성태 전 의원도 이제 컷오프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 아마 수사가 끝나지 않은 걸로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진행 중인 상황.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 안 됐다 이런 안 돼. 얘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 이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그 허들을 높이 해놓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과했다는 게 하여튼 믿겨지질 않았었는데 예. 저는 어쩌려고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했는가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 뭐 다행이라는 표현이 김연아 의원한테는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예. 당을 위해서는 일단 그 정지시킨 거는 잘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또 내는지 같이 보죠. 민주당 공천 상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공천 갈등이 공천 거의 파동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직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가 등 원로들께서 지금 공천이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한 공천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어제 촉구를 했고요. 어제 의총에서 15분의 의원들이 나서서 지도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제 하위 20%, 하위 10% 발표가 이제 개별 통보가 되고 나니까 아마 당사자들은 굉장히 믿기 어렵겠죠. 예. 또 반발은 늘 있어 왔고요. 그래서 잡음 없는 공천은 없다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포함됐다 이거는 사실은 믿기지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또 그 이익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도 유치원 3법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들 머릿속에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각인이 돼 있죠. 민주당 164명 의원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모르는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거기 하위에 포함됐다는 거는 과연 이게 공정했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제 어제 의총에서도 막 여러 의원들이 얘기한 바대로 도대체 누가 주체가 돼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거냐. 네.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넣어서 이렇게 여론조사 돌리고 여론조사의 어떤 공정성 시비 이런 네. 것들도 상당히 당에는 지금 데미지가 크죠. 그리고 이제 모른다 뭐 그렇게 한 바 없다라고 하다가 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체로 당에서 한 거라고 또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공천이 굉장히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었고 그 기치 아래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표방을 했는데 특히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에서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특히 현역 의원이 이제 물갈이 비율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씀하셨고 역대 선거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어제 경선 결과 발표했을 때 광주에서 3곳 또 전북, 제주 현역 5명이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파열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혁신 공천에 대해서도 다 덮어버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총장의 이 대표가 좀 나타나서 오셔가지고 그 얘기들을 다 듣고 뭔가 허심탄회 얘기를 하는 그게 훨씬 좋았을 텐데 안 나타나셨죠? 네,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됐고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결자 해지라고 할까요? 어쨌든 당 차원에서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 결과에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마저도 굉장히 다 덮여버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무거운 책임감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빨리 그 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결자 해지 뭐 그리고 지금 오늘 앞서도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지도부가 이제 진화에 나섰다 이제 이런 그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이 공천 파동을 이게 과연 수습될 수 있을까 하는 게 뭐 제가 이게 남의 집안일이지만 제가 다 걱정이 될 정도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 의원님 결자 해지 얘기를 하셨지만 어제 의원총회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의원총회였는데 거기에 당 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거기에 이제 지도부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라든지 조정식 사무총장이 거기에 자리는 하고 있었지만 그 의원들의 들끓는 이 문제 제기나 항의 이런 거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뭐 빨간 신호등이 엄청 세게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굉장히 비겁했고 무책임의 그 극치의 행태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제 과거에도 그 이재명 대표 보면 좀 그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이나 그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묵묵부답이나 뭐 동문서답 하곤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나타나시기조차 안 한 거는 정말 그거는 의원들에 대해서 그 원내 일당의 대표로서는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민주당은요 2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 불공정에 관한 하나는 그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자료의 공정성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명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그 행해진 알 수 없는 그 여론조사 이 2가지가 큰 줄거리인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진행된 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이 되돌리는 조치랄까 이 수습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그렇게 썩 있어 보이질 않아서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도 지금 납득하기 힘드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뭐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제 이런 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답을 내놓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위성정당도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내일 국민의 미래 창당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위성정당에서는 아예 그 장악력을 좀 높이려고 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당그 사무처의 총무국장을 대표로
당 대표로 이제 내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선거 연대를 해서 이제 비례정당을 꾸리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꾸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비례정당을 통해서 반미 친북 인사의 국회 입성을 터주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에 지금 휩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야의 위성정당 준비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아마 4년 전 한선교 대표를 위성정당의 대표로 세웠다가 사실 굉장히 이제 곤혹을 겪은 그 기억 때문인지 당의 그 최선임급 당직자, 그러니까 총무국장을 그 위성정당의 이제 대표로 세웠는데, 저는 그 4년 전에 그 기억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저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 그로부터 비롯된 이 위성정당 이거에 대해서 엄청 불만의 하나의 표시, 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우리는 한다라는 이 그런 항의의 표시가 이렇게 당대표를 선임한 그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야당 위성정당에 대해서 야당 위성정당은요, 그 위성정당의 절반을 바깥 그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순수한 시민단체 같지는 않고요. 좀 국가 정체성이 좀 의심되는, 과거에 그 헌재에서 뭐 해산 심판도 받았던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런 그 단체들의 여러 절반의 의석을 할애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야가 모두 지금 서로 정당 방해를 외치면서 위성정당 창당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경우는 이제 그 민주개혁 뭐 비례연합정당 3월 3일 날 창당대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뭐 진보당 계열의 뭐 인사들 해서 크게 네 갈래인 것 같아요. 민주당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 추천 후보를 1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교차로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 후보 검증을 시간은 짧지만 좀 더 아마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뭐 그 과거 21대 때 열린민주당의 뭐 그 비례 당선자들을 놓고도 뭐 왈가왈부했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짧지만 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무자 총무국장을 지금 그 위성정당의 대표자로 내세운 거는 아마 그걸 봐서는 지역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그 공천에, 그러니까 윤심, 소위 윤심, 용심이 작동하는 데는 그게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무적 판단이 아닌 실무선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대표로 정하는 거 봐서는 한성교 의원의 이제 그런 파동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순서가 막 뒤바뀌었잖아요. 비례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아마 그때 비례 순번이야말로 아마 그 용산의 마음이 크게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연 이게 비례대표의 그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의구심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현역 의원이 몇 명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순번이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일단 1, 2번은 없는 것이고 순서가 적어도 이제 뭐 그 정의당보다는 좀 더 정의당이 위성정당을 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번호 가지고도 또 캠페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의원 꺼주기도 좀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불출마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뭐 비례대표 경우에 제명시켜서 보낸다거나 또 이런 뭔가 꼼수들을 양당이 다 부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위성정당이. 그러니까 앞으로 공천이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좀 볼썽사나운 그 풍경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비례 의석도 47석이나 되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과연 그 위성정당에 들어가는지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다 돼서 끝으로 이낙연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삭 죽기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래서 그 지금 민주당 공천이 앞으로 네. 남아있는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지금의 현재의 공천 파동을 이재명 대표가 여하히 잘 수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못하시면 뭐 대거 그 새로운 미래로 이탈하는 의원님들도 꽤 될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께서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계시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 하게 달렸다. 새로운 아니요, 미래.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의 이 지금 이제 공천 파동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수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은 지금 현역이 올 기미가 거의 없어서 아마 그대로 4명 체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이제 새로운 미래는 지금 김종민 의원 현역은 한 사람인데 네. 하위 20% 발표 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선을 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아서 얼마나 이탈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의 지지율,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공천의 여파가 얼마나 탈당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미래가 잠재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 당이 뭔가 정체성을 가지고 표방을 해야 되는데 지지율이 그닥 지금 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3지대가 변수가 될지 어떨지 그것도 같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